도쿄의 한 중학교 교사가 한국 교사 연수에 선발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반응은 기대가 아니라 실망이었어요. K-팝 말고 뭐가 있지? 그런데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모든 게 달랐습니다. 일본어로 말을 거는 로봇, 밤 11시에도 혼자 산책하는 여성들, 태블릿으로 시를 쓰며 웃는 학생들. 그녀가 한국에서 발견한 건 첨단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믿는 사회였어요. 안전이 자유를 만들고 신뢰가 교실을 바꾸는 모습을 목격했죠. 이 주일간의 경험은 34살 교사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편의점 점원의 작은 친절, 한강변의 평화로운 밤, 학생들의 진심 어린 웃음. 그 모든 순간들이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진짜 선진국이 뭘까요? 돌아온 도쿄에서 그녀는 답을 실천하기 시작했어요. 한 교실부터 바꿔가며 동료 교사들에게 희망을 전하며 한 일본 교사가 한국에서 받은 충격과 감동, 그리고 변화의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도쿄 시부야구에 있는 사쿠라가오카 중학교. 이곳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34살의 사토리나 선생님은 오늘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교무실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감 선생님이 갑자기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해외 교사 연수 프로그램에 선발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리나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평소 유럽의 교육 시스템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핀란드의 자유로운 수업 방식이나 독일의 체계적인 직업 교육 같은 것들을 직접 보고 싶었죠. 그런데 교감 선생님이 건넨 서류 첫 장에 적힌 나라 이름을 보는 순간 리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대한민국. 한국이라니요? 솔직히 말하면 실망스러웠어요. 리나가 생각하는 한국은 K-팝 아이돌과 매운 음식 정도였거든요. 교육 선진국이라는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교무실을 나온 리나는 동료 교사인 다나카 선생님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한국 교육에 대해 아는 게 있냐고요. 다나카 선생님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대답했습니다. 입시 경쟁이 심하다는 것 정도만 들어봤다고요. 리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일까요? 집으로 돌아온 리나는 노트북을 열고 한국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한국 교육에 관한 긍정적인 기사들이 꽤 많이 보였거든요. 디지털 교육 혁신, 창의성을 키우는 수업 방식, 안전한 학교 환경 같은 키워드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반신반의했어요. 인터넷 기사야 얼마든지 과장할 수 있으니까요. 리나는 스마트폰 메모장에 짧게 적었습니다. 기대는 하지 말자. 그냥 2주일간의 여행이라고 생각하자. 출발 전날 밤 리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14년간 교사 생활을 해왔지만 요즘 들어 가끔 회의감이 들었거든요. 아이들은 점점 무기력해지고 선생님들은 지쳐가고 있었어요. 이번 연수가 뭔가 새로운 답을 줄 수 있을까요? 리나는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리타 공항행 버스에 몸을 실었어요. 창밖으로 익숙한 도쿄의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높은 빌딩들, 질서 정연한 거리, 조용히 걷는 사람들. 리나는 문득 궁금해졌어요. 한국의 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공항 게이트를 통과하며 리나는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연수 기간 동안 매일 일기를 쓰기로 마음먹었거든요. 첫 페이지에 날짜와 함께 한 줄을 적었어요. 오늘부터 2주일간 나는 학생이 됩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리나는 눈을 감고 생각했어요. 편견을 버리자. 있는 그대로 보자.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이 과연 내게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2시간 30분 뒤 기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곧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다는 안내였어요. 리나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한국의 땅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가방 속 노트를 꼭 쥐었습니다. 이제 곧 알게 되겠죠. 이 나라가 무엇을 가르쳐 줄지. 한국으로 향하는 이 짧은 비행이 그녀의 인생을 바꿀 줄은 아직 몰랐습니다. 비행기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리나는 안전벨트를 풀며 긴장을 내려놓았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이름만 들어본 이곳에 드디어 도착한 거예요. 기내에서 내려 연결 통로를 걷는데 벽면 곳곳에 한글과 영어, 그리고 일본어가 함께 적혀 있었어요. 입국장으로 향하는 복도는 생각보다 넓고 밝았습니다. 천장이 유리로 되어 있어서 자연광이 공간 가득 쏟아져 들어왔거든요. 리나는 멈춰 서서 위를 올려다봤어요. 도쿄의 어느 공항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개방감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옆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서 오십시오. 입국 심사장은 이쪽입니다. 리나가 고개를 돌리자 하얀색 로봇 한 대가 바퀴를 굴리며 그녀 앞에 서 있었습니다. 키는 1m 20cm 정도였고 동그란 얼굴에 화면이 달려 있었어요. 로봇은 일본어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길을 잃으셨나요? 도와드릴까요? 리나는 깜짝 놀라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났어요. 로봇이 사람 목소리로 대화를 한다니 신기하면서도 조금은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곧 미소가 번졌어요. 이 작은 안내원이 참 귀엽게 느껴졌거든요. 입국 심사를 마치고 짐을 찾으러 가는 길에 리나는 주변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안내 표지판마다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가 빠짐없이 적혀 있었어요. 심지어 화장실 표시도 4개 언어로 되어 있더군요. 외국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곳곳에서 느껴졌습니다. 캐리어를 찾아 나오는데 공항 로비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천장은 높고 바닥은 깨끗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데도 어수선하지 않았어요. 모두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리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리타 공항보다 더 쾌적한데? 환전소 앞을 지나가는데 직원이 밝은 미소로 인사했어요. 일본어가 필요하시면 저희 직원을 불러주세요. 안내문도 일본어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리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낯선 곳에서 자기 나라 말을 들으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공항 한쪽에 자리한 카페에서 잠깐 쉬기로 했습니다.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활주로가 보였고 비행기들이 하나둘씩 이륙하고 있었습니다. 리나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내 펜을 들었어요. 첫 번째 기록을 남겼습니다. 인천공항은 예상보다 훨씬 인상적이다. 깨끗하고 밝고 친절하다. 로봇이 일본어로 말을 거는 건 정말 놀라웠다. 이곳 사람들은 외국인을 환영하는 마음이 진심인 것 같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리나의 솔직한 느낌이 담겨 있었어요. 커피를 마시며 주변을 둘러보니 공항 곳곳에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전시물들이 보였습니다. 전통 악기인 가야금 한복을 입은 인형, 한글로 쓴 시 한 편. 리나는 그중 한 글씨 앞에서 한참을 멈춰 섰어요. 글자 하나하나가 참 독특하게 생겼다고 생각했거든요. 공항 출구로 향하면서 리나는 깨달았습니다. 첫인상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나라의 관문인 공항이 이 정도 수준이라면 도시는 어떨까? 학교는 또 어떨까? 기대감이 조금씩 커지기 시작했어요. 공항 밖으로 나서자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공기는 상쾌했어요. 리나는 캐리어 손잡이를 꽉 잡고 택시 승강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이제 서울로 향할 시간이었어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한국아, 내가 뭘 보여줄지 두고 보자. 연수 이틀째 아침 리나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중학교 정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학교 이름은 세빛중학교였어요. 정문을 들어서니 넓은 운동장과 현대적인 건물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일본의 학교들보다 훨씬 밝은 분위기였어요. 교감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일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시는 분이었어요. 오늘은 3학년 국어 수업을 참관하시면 됩니다. 우리 학교 자랑거리를 보여드리고 싶네요. 리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뒤를 따라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아이들이 웃으며 지나갔어요. 교복 차림의 학생들은 밝은 표정이었고 서로 장난치며 떠들고 있었습니다. 리나는 이 모습이 낯설지 않았어요. 도쿄의 중학생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뭔가 다른 게 있었습니다. 여유가 느껴졌어요.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28명의 학생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책상 위에 태블릿을 올려놓고 있었어요. 종이책은 한 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리나는 뒤쪽 빈자리에 조용히 앉았어요. 담당 선생님이 교탁 앞에 섰습니다.
오늘은 시쓰기 수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선생님은 손가락 한 번으로 화면을 넘겼고 학생들의 태블릿에 예시 시 한 편이 동시에 나타났어요. 리나는 놀라서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학생들은 각자 태블릿에 시를 쓰기 시작했어요. 어떤 아이는 가족과의 여행을, 어떤 아이는 친구와의 추억을 적었습니다. 선생님은 교실을 천천히 돌아다니며 학생들의 화면을 확인했어요. 가끔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선생님이 손뼉을 쳤습니다. 자, 이제 모든 별로 서로의 시를 읽어볼까요? 학생들은 4명씩 모여 앉았어요. 태블릿 화면을 서로에게 보여주며 웃고 이야기하고 칭찬했습니다. 리나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어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제 시를 친구들과 공유하고 싶어요. 선생님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학생의 시가 교실 앞 대형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만든 김치찌개 이야기였어요. 교실이 조용해졌고 아이들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시 낭독이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선생님은 물었습니다. 이 시의 어떤 점이 좋았나요? 학생들이 손을 들어 각자 의견을 말했습니다. 감정이 진솔해요. 표현이 구체적이에요. 공감이 됐어요. 리나는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 리나는 그 선생님과 짧은 대화를 나눴어요. 태블릿을 사용하니 수업 준비가 훨씬 수월하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고개를 저었어요. 기술은 도구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아이들이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그 말이 리나의 가슴을 쳤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사람, 효율이 아니라 감정. 이 학교는 최신 기기를 갖추고 있었지만 그걸 인간미 있게 사용하고 있었어요. 리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야. 점심시간 리나는 학생 식당에 들렀습니다. 아이들이 줄을 서서 식판을 받고 있었어요. 메뉴는 비빔밥과 된장찌개였습니다. 리나도 한 끼를 받아 자리에 앉았어요. 맛은 생각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학생들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오늘 수업 재밌었지? 나도 시 쓰고 싶어졌어. 선생님 설명이 쉬워서 좋았어. 리나는 젓가락을 들고 미소 지었습니다. 아이들 얼굴에 여유가 있었어요. 배움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과학실을 참관했습니다. 학생들이 모든 별로 실험을 하고 있었어요. 화학 반응을 관찰하며 서로 질문하고 토론하고 결과를 태블릿에 기록했습니다. 선생님은 옆에서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어요. 아이들 스스로 답을 찾도록 기다려주고 있었습니다. 하교 시간 리나는 학교 정문을 나서며 돌아봤습니다. 세빛중학교. 이곳에서 본 건 최첨단 기술이 아니었어요. 사람을 중심에 둔 교육이었습니다. 리나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기술은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 오늘 그걸 배웠다. 연수 셋째 날 저녁 리나는 호텔방에 돌아와 침대에 몸을 던졌습니다. 하루 종일 학교를 돌아다니느라 다리가 아팠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오늘 본 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웃음, 선생님들의 따뜻한 눈빛, 교실에 흐르던 여유로운 분위기. 샤워를 하고 나와 창가로 걸어갔어요. 커튼을 젖히자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멀리 한강이 보였어요. 강을 따라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다리마다 조명이 켜져 있었고 강변 도로에는 차들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리나는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 이 시간에도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다니. 창문 너머로 조깅하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운동복 차림의 여성들이 가볍게 뛰고 있었고 유모차를 끄는 부부가 천천히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강아지를 데리고 걷는 노부부도 보였어요. 리나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도쿄에서는 이 시간에 여성 혼자 밖을 돌아다니는 게 조금 조심스러웠거든요. 특히 인적이 드문 공원이나 강변 같은 곳은 더더욱 그랬어요. 하지만 저기 사람들은 전혀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겼어요. 리나는 가볍게 외투를 걸쳤습니다. 운동화 끈을 단단히 묶고 지갑과 핸드폰을 챙겼어요. 거울을 보며 머리를 정리하고 호텔 방문을 열었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로 내려갔어요.
프런트 직원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리나는 일본어로 물었어요. 이 시간에 한강변 산책해도 괜찮을까요? 직원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아주 안전합니다. 많은 분들이 밤에도 산책 나가세요. 호텔 밖으로 나서자 시원한 밤바람이 불었습니다. 리나는 천천히 걷기 시작했어요. 강변까지는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였습니다. 거리는 밝았고 사람들이 여전히 오가고 있었어요. 편의점 불빛이 보였고 카페 몇 곳은 아직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한강변에 도착했어요.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가 깔끔하게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가로등이 일정한 간격으로 서 있어서 밤인데도 어둡지 않았어요. 리나는 벤치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조깅하는 사람들이 리듬을 타며 지나갔습니다.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들으며 뛰는 여성, 반려견과 함께 달리는 남성, 친구들과 수다 떨며 걷는 대학생들. 모두 편안한 표정이었어요. 누구 하나 주변을 경계하는 눈빛이 없었습니다. 리나는 벤치에서 일어나 천천히 걷기 시작했어요. 강물이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다리 위로 차들이 지나가고 건너편 빌딩들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리나는 문득 도쿄의 스미다 강을 떠올렸습니다. 거기도 아름답지만 이곳만큼 활기차진 않았어요. 한 가족이 피크닉 매트를 깔고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어린 두 자녀. 아이들은 치킨을 먹으며 깔깔 웃고 있었어요. 엄마는 음료수를 따라주고 아빠는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밤 11시 반인데도 아무도 서두르지 않았어요. 리나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이 광경이 신기했어요. 밤늦은 시간에 공원에서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낸다니. 그것도 전혀 불안해하지 않고요. 리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가능한 거구나. 안전하다는 게 이런 자유를 준다는 걸 몰랐어. 더 걸어가니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중학생쯤 되어 보이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헬멧을 쓰고 페달을 밟으며 즐겁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부모 없이 아이들만 3명이었어요. 리나는 놀랐습니다. 도쿄에서라면 상상하기 힘든 모습이었거든요. 벤치에 다시 앉았어요. 리나는 핸드폰을 꺼내 한강 야경을 찍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불빛, 강물, 그리고 사람들이 담겼어요. 리나는 사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두렵지 않은 거야. 밤이라는 시간이 위험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 30분쯤 앉아 있었을까요? 리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이제 호텔로 돌아갈 시간이었어요. 다시 산책로를 걸으며 리나는 깨달았습니다. 안전이 주는 자유. 그게 바로 이거구나. 사람들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걸 마음껏 할 수 있는 것. 호텔을 향해 걷기 시작했어요. 거리는 여전히 밝았고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리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 밤 산책은 예상치 못한 선물이었어요. 호텔이 가까워지자 배가 조금 고프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 앞쪽에 편의점 불빛이 보였어요. 한강 산책을 마치고 호텔로 향하는 길, 리나는 문득 배가 고프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녁을 일찍 먹었더니 벌써 출출해졌어요. 시계를 보니 밤 12시를 막 넘긴 시각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뭘 먹을 수 있을까요? 앞쪽에 편의점이 하나 보였어요. 초록색과 노란색이 섞인 간판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리나는 유리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따뜻한 공기와 함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점원은 25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어요. 단정한 유니폼을 입고 계산대 뒤에 서 있었습니다. 리나는 고개를 숙여 가볍게 인사했어요. 그리고 매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편의점 안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한쪽에는 음료수와 과자가 가득했고 다른 한쪽에는 도시락과 샌드위치가 진열되어 있었어요. 리나는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삼각김밥이라고 적힌 상품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때 점원이 다가왔습니다. 일본 분이신가요? 리나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어요. 점원은 미소를 지으며 일본어로 말했습니다. 처음 오신 것 같아서요. 삼각김밥 추천해 드릴까요? 리나는 얼떨떨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점원은 냉장고 앞으로 걸어가 몇 가지 삼각김밥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건 참치 마요고 이건 김치 들어간 거예요. 일본 분들은 보통 참치 마요를 좋아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김치도 한번 드셔보시면 맛있을 거예요. 리나는 두 개를 모두 손에 들었습니다. 음료수는 뭘 드실래요? 점원이 물었어요. 리나는 망설이다가 보리차를 골랐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자주 마신다고 들었거든요. 점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좋은 선택이세요. 보리차는 소화도 잘 되고 몸에도 좋아요. 계산대로 가며 리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시간에 혼자 일해도 괜찮으세요? 점원은 가볍게 웃었어요. 여긴 안전해요. 밤에도 손님이 많거든요. 무서운 일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 말에 리나는 안도했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봉투를 받으며 점원이 한마디 더 했어요. 한국 여행 즐기고 계세요? 리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연수차 왔는데 생각보다 훨씬 좋아요. 점원은 기뻐하며 말했어요. 그렇다니 다행이네요. 또 오세요. 편의점을 나와 호텔로 향하는 짧은 거리를 걸었어요. 리나는 봉투를 들고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저 점원은 왜 그렇게 친절했을까요? 손님이니까 당연한 건가요? 아니면 진심으로 도와주고 싶었던 걸까요? 리나는 후자라고 느꼈습니다. 호텔 로비에 들어서니 따뜻한 공기가 감쌌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삼각김밥 포장을 천천히 뜯었어요. 참치마요부터 한 입 베어 물었어요. 고소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맛있었어요. 밥알이 촉촉하고 참치는 부드러웠습니다. 리나는 중얼거렸습니다. 따뜻하다. 그건 음식의 온도만을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편의점 점원의 미소, 일본어로 말을 걸어준 배려, 진심 어린 추천. 그 모든 게 따뜻했습니다. 김치 삼각김밥도 뜯었어요.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습니다. 약간 매콤하고 시큼하고 그러면서도 감칠맛이 났어요. 리나는 놀랐습니다. 이런 조합도 맛있구나. 한 입 더, 또 한 입 더 먹었어요. 보리차를 마시며 리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깨어 있었어요. 빌딩에 불이 켜져 있고 도로에 차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리나는 문득 깨달았어요. 이 도시는 잠들지 않는다. 하지만 위험하지도 않다. 편의점 직원이 했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여긴 안전해요. 그 말 속에는 자신감이 담겨 있었어요.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 이 사회가 그녀를 지켜준다는 믿음. 리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삼각김밥을 다 먹고 보리차를 마지막 한 모금 마셨어요. 배가 불렀고 마음도 편안해졌습니다. 리나는 빈 봉투를 정리하며 미소 지었어요.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감동을 줄 줄은 몰랐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오늘 하루도 많은 걸 배웠습니다. 안전한 거리, 친절한 사람들, 맛있는 음식. 하지만 가장 큰 배움은 따로 있었어요.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마음. 그게 사회를 만든다는 것. 리나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적었어요. 한강의 밤은 아름다웠다. 하지만 더 아름다운 건 그 밤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밤 12시 편의점에서 만난 친절. 그건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었다. 이 나라 사람들이 가진 마음이었다. 노트를 덮고 불을 껐습니다. 내일은 또 무엇을 배우게 될까요? 눈을 감으며 리나는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따뜻하다. 이 말이 오늘 하루를 가장 잘 표현하는 것 같았습니다. 음식도 사람도 이 도시도 모든 게 따뜻했어요. 연수 넷째 날 아침 리나는 일찍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오늘은 자유시간이었습니다. 학교 방문 일정이 없어서 서울을 직접 둘러볼 수 있었거든요. 리나는 가벼운 마음으로 옷을 갈아입었어요. 호텔 식당에서 아침을 먹으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늘은 한강공원을 천천히 걸어보기로 했어요. 어젯밤 짧게 산책했던 곳을 낮에 다시 보고 싶었거든요. 밥과 국 반찬을 먹으며 리나는 설렜습니다. 오전 10시쯤 호텔을 나섰어요. 맑은 하늘 아래 서울의 거리가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출근하는 직장인, 장을 보러 가는 주부, 학교에 가는 학생들.
리나는 그 풍경 속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강공원에 도착했어요. 낮에 보니 더 넓어 보였습니다. 잔디밭이 푸르게 펼쳐져 있었고 자전거 도로는 깔끔하게 정비되어 있었어요.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돗자리를 깔고 피크닉을 즐기는 가족들도 보였어요. 리나는 벤치에 앉아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젊은 여성 2명이 조깅을 하고 있었어요. 이어폰을 끼고 리듬에 맞춰 달리는 모습이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리나는 생각했어요. 도쿄에서도 조깅하는 여성들을 보지만 여기만큼 편안해 보이진 않았어. 조금 더 걸어가니 놀이터가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그네를 타고 미끄럼틀을 타며 깔깔 웃고 있었어요. 엄마들은 벤치에 앉아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아빠 한 분은 아이와 함께 공을 차며 놀고 있었어요. 모두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리나는 놀이터 옆 벤치에 앉았어요. 핸드폰을 꺼내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서로를 경계하지 않는다.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고 부모들은 안심하고 지켜본다. 누가 감시하지 않아도 질서가 유지된다. 이게 바로 신뢰구나. 1시간쯤 앉아 있었을까요? 리나는 일어나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강변을 따라 이어진 산책로는 끝이 없어 보였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경쾌하게 지나갔어요. 누구 하나 과속하거나 위험하게 운전하지 않았습니다. 카페 한 곳이 보였어요. 리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야외 테라스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한강을 바라봤어요. 바람이 시원하게 불었고 강물은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리나는 눈을 감았어요. 평화롭다는 말이 이런 느낌일까요? 옆 테이블에서 대학생으로 보이는 여성이 혼자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어폰도 끼지 않은 채 조용히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어요. 리나는 그 모습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혼자여도 불안하지 않구나. 이곳에선 혼자라는 게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인 거야. 커피를 다 마시고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강 건너편이 보였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그 사이로 산이 보였어요. 도시와 자연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풍경이었습니다. 리나는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점심때가 되어 근처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냉면집이었어요. 메뉴판을 보니 사진과 함께 일본어 설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리나는 물냉면을 주문했어요. 차가운 국물과 쫄깃한 면발이 입맛을 돋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다시 한강변으로 나왔어요.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햇살이 따갑지 않고 적당히 따뜻했어요. 리나는 잔디밭 한쪽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노트를 꺼내 펜을 들었어요.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유롭게 조깅하는 여성들, 안심하고 노는 아이들, 혼자 책 읽는 대학생, 밤낮 없이 사람들로 가득한 공원. 리나는 펜을 멈추고 생각했어요. 이 모든 게 가능한 이유는 뭘까요? 답은 명확했습니다. 안전. 사람들이 서로를 믿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었어요. 범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니까 사람들은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리나는 노트에 크게 적었어요. 안전이 자유를 만든다. 그 순간 리나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선진국은 기술이 발달한 나라가 아니라 사람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구나. 아무리 좋은 시설이 있어도 밤에 혼자 걸을 수 없다면 무슨 소용일까요? 아무리 경제가 발전해도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없다면 의미가 없는 거죠.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어요. 리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호텔로 돌아갈 시간이었어요. 한강을 한 번 더 바라보며 리나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곳에서 배운 건 단순한 안전이 아니야. 신뢰가 만든 사회, 배려가 낳은 질서, 그리고 그 모든 게 준 자유. 돌아오는 길 리나는 확신했습니다. 이번 연수는 내 인생을 바꿀 거야. 교사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나는 달라질 거야. 안전이 주는 자유를 이제 알았으니까. 이 주일간의 연수를 마치고 도쿄로 돌아온 날 리나는 나리타 공항을 빠져나오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익숙한 거리인데 낯설게 보였어요. 평소와 같은 풍경인데 뭔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아, 내가 달라진 거구나. 리나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다음 날 아침 사쿠라가오카 중학교 교문을 들어서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교무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학생들과 마주쳤어요. 아이들은 조용히 걷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도 장난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어요. 리나는 문득 서울에서 본 학생들을 떠올렸습니다. 교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동료 선생님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다나카 선생님이 물었어요. 한국은 어땠어요? 리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많은 걸 배우고 왔습니다. 첫 수업 시간 3학년 2반 교실에 들어섰습니다. 학생들은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리나는 교탁 앞에 서서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얼굴들이 보였어요. 하지만 표정은 잘 읽히지 않았습니다. 긴장한 걸까요? 아니면 무관심한 걸까요? 오늘은 시쓰기 수업을 하겠습니다. 리나는 평소처럼 시작했어요. 교과서를 펴고 칠판에 예시를 적었습니다. 학생들은 고개를 숙이고 노트에 받아 적었어요. 하지만 리나는 알았습니다. 아이들이 즐기고 있지 않다는 걸요. 수업이 끝나고 교무실로 돌아왔어요. 리나는 자리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울에서 본 수업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태블릿으로 시를 쓰던 학생들, 서로의 작품을 읽으며 웃던 모습,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던 분위기. 그게 그리워졌습니다. 점심시간 리나는 학교 복도를 걸었어요. 학생 몇 명이 장난치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리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어요. 문득 한국에서 본 웃음이 떠올랐습니다. 자유롭고 편안하고 진심이 담긴 웃음이었죠. 리나는 교무실로 돌아와 노트를 펼쳤어요. 한국에서 적었던 메모들을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은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 안전이 자유를 만든다. 사람이 사람을 믿는 사회. 하나하나 읽으며 리나는 결심했습니다. 나부터 바꿔보자. 다음 날 수업 시간 리나는 새로운 시도를 했어요. 학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우리 교실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싶은지 말해주세요. 학생들은 처음엔 어리둥절해했습니다.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저희끼리 더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다른 학생도 용기를 냈습니다. 수업 시간에 친구들 의견을 더 많이 듣고 싶어요. 리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칠판에 적었습니다. 그날부터 리나는 수업 방식을 조금씩 바꿔갔어요. 모둠 토론 시간을 늘렸고 학생들이 서로의 글을 읽고 피드백하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해하던 아이들도 점차 변하기 시작했어요. 며칠이 지났을 때 리나는 변화를 느꼈습니다. 교실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학생들이 더 적극적으로 발표하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웃음이 늘었어요.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웃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쉬는 시간 한 여학생이 리나에게 다가왔어요. 선생님, 요즘 수업이 재밌어요.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니까 공부가 더 잘 돼요. 리나는 그 학생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줘서 고마워. 방과 후 리나는 교무실에서 다나카 선생님과 차를 마셨어요. 다나카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리나 선생님, 반 분위기가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무슨 비결이 있어요? 리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아이들을 믿기 시작했어요. 다나카 선생님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리나는 미소 지으며 설명했어요. 아이들이 스스로 배울 수 있다고 믿고 서로를 존중할 수 있다고 믿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선생님이 먼저 믿어야 아이들도 변해요. 그날 저녁 리나는 집으로 돌아가는 전철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익숙한 풍경이었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 도시도 변할 수 있어.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하면 교실이 변하고 학교가 변하고 결국 사회도 변하겠지. 집에 도착해 소파에 앉았어요. 리나는 핸드폰을 꺼내 한국에서 찍었던 사진들을 다시 봤습니다. 한강의 야경, 학교 교실, 편의점 앞 풍경. 하나하나 보며 리나는 다짐했습니다. 나는 계속 변할 거야.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해. 노트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어요. 그리고 적었습니다. 돌아온 도쿄는 여전히 도쿄였다. 하지만 나는 달라졌다.
아이들을 보는 시선, 교실을 대하는 태도, 교육에 대한 믿음. 모든 게 달라졌다. 한국이 내게 준 선물이다. 한국 연수를 다녀온 지 석 주가 흘렀습니다. 리나의 교실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학생들은 이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서로를 존중하며 배움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다른 선생님들도 그 변화를 알아챘어요. 어느 금요일 오후 교감 선생님이 리나를 불렀습니다. 다음 주 교직원 회의에서 한국 연수 경험을 발표해 주시겠어요? 선생님의 반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다른 선생님들과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리나는 흔쾌히 수락했어요. 주말 내내 리나는 발표 준비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정리하고 노트에 적었던 메모들을 다시 읽었어요. 무엇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결국 가장 중요한 한 가지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신뢰. 그게 모든 변화의 시작이었으니까요. 월요일 오후 교직원 회의실은 선생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25명의 교사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리나는 앞으로 걸어나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긴장되었지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분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달 한국 교사 연수에 다녀온 사토 리나입니다. 오늘은 제가 거기서 배운 것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리나는 화면에 한강 야경 사진을 띄웠어요. 선생님들의 시선이 스크린으로 향했습니다. 처음 한국에 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솔직히 실망했습니다. 유럽이나 북미 같은 교육 선진국을 기대했거든요. 하지만 이 주일간의 경험은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리나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에서 본 건 최첨단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태블릿을 활용한 수업, 깨끗한 시설, 편리한 시스템도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배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리나는 잠시 멈췄다가 또렷하게 말했어요. 사람이 사람을 믿는 사회. 그게 진짜 선진국이더군요. 선생님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리나는 학교 수업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한국의 한 중학교에서 시쓰기 수업을 참관했습니다.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자유를 주었어요. 스스로 생각하고 서로 나누고 함께 배우도록 말이죠. 그런데 신기한 건 자유를 줘도 아이들이 흐트러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이었고 더 즐거워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리나는 답을 제시했습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아이들에게 전해진 거예요. 리나는 한강공원 사진으로 화면을 바꿨습니다. 밤 11시에 혼자 산책을 나갔습니다. 여성들이 조깅하고 가족들이 피크닉을 즐기고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있었어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회가 그들을 지켜준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선생님들은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리나는 마지막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거기엔 리나 자신의 교실 사진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모둠을 이루어 토론하고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이었어요. 돌아와서 저도 바꿔봤습니다. 학생들을 믿기 시작했어요. 스스로 배울 수 있다고, 서로를 존중할 수 있다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아이들이 정말로 변하더군요. 리나는 구체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친구의 생각을 경청하고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웃음이 늘었습니다. 편안하고 진심 어린 웃음이요. 그게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발표를 마무리하며 리나는 선생님들을 둘러봤어요. 한국에서 배운 건 기술이 아닙니다. 교육 방법론도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신뢰였습니다. 선생님이 학생을 믿고 학생이 선생님을 믿고 사회가 개인을 믿는 것. 그게 진정한 교육이고 진정한 선진국이더군요. 마지막 문장을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한 명 한 명이 바뀌면 한 교실 한 교실이 바뀌면 결국 우리 사회 전체가 바뀔 수 있어요. 저는 그 첫걸음을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리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선생님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어요. 리나는 얼굴이 붉어지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여러 선생님들이 리나에게 다가왔어요. 저도 해보고 싶어요.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그날 저녁 리나는 집으로 돌아가는 전철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거리에 불이 켜지고 있었어요. 리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시작됐어. 작은 변화지만 분명히 시작됐어. 집에 도착해 노트 마지막 장을 펼쳤어요. 펜을 들고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내가 배운 것을 나눴다. 선생님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걸 봤다. 이제 그들도 변할 거다. 우리 학교가, 우리 지역이,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 사회가. 창밖을 바라보며 리나는 다시 한국의 밤하늘을 떠올렸습니다. 한강의 불빛 아래에서 느꼈던 그 감정. 안전함, 자유로움, 그리고 신뢰. 리나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어요. 안전이 자유를 만든다. 신뢰가 사회를 만든다. 노트를 덮으며 리나는 다짐했습니다. 나는 계속 나아갈 거야. 학생들을 믿고 동료들과 나누고 더 나은 교실을 만들어갈 거야. 한국이 내게 보여준 것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희망을 보여줄 거야. 그날 밤 리나는 편안히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리나는 다시 한강을 걷고 있었어요. 강바람이 불고 사람들이 웃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리나도 그들과 함께 웃고 있었어요. 자유롭고 행복하게. 사토리나 선생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녀의 교실은 계속 변화하고 있고 그 변화는 다른 교실로, 다른 학교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한 사람의 깨달음이 수십 명의 학생들을 바꾸고 그 학생들이 또 다른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리나 선생님이 한국에서 배운 건 단순한 교육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었어요.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회, 안전이 보장하는 자유, 배려가 만드는 질서. 이 모든 게 한국이라는 나라에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가 가진 것의 가치를 잘 모릅니다. 밤에 혼자 걸을 수 있는 거리, 아이들이 마음껏 웃을 수 있는 교실, 낯선 이에게도 건네는 따뜻한 친절. 이 모든 게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외국인의 눈을 통해 다시 보게 됩니다. 리나 선생님은 지금도 한국을 떠올립니다. 한강의 밤 풍경, 편의점에서 만난 미소, 학생들의 자유로운 토론. 그 기억들이 그녀를 더 나은 교사로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변화는 계속 이어질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알림 설정을 눌러두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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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눠주세요.